철의 여인 윤희. 그녀의 심장은 80년간 단 한 번도 뜨거워진 적 없는 화강암 같았습니다. 세상은 그녀의 성공에 경의를 표했지만 그 높은 왕좌는 가장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항상 새벽 5시에 시작되고 단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펜트하우스 창가, 그녀의 시선은 웅장한 서울의 야경에 닿아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70년 전의 겨울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완벽한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의 칼로리, 이사회의 논리, 모든 것이 정량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감정, 그리움만큼은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냉철함, 단호함. 그녀의 결정에는 사사로운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었지만 그것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큰 결함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초, 최고, 철의 여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가장 많은 것을 가진, 가장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그녀는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모든 부로도 살 수 없었던 단 하나. 부모님의 마지막 편안한 미소와 여동생의 온기였습니다. 그것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시간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결핍이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사실 70년 전의 겨울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사업적 성취는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과 온기에 대한 보상 심리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눈이 닿는 곳에는 늘 낡고 빛바랜 어린 동생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그 아이의 손을 놓지 않았다면 부모님은 그토록 괴롭게 사시지 않았을 텐데. 이 생각은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는 영원한 독백이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가장 시린 죄책감은 70년 전 그 겨울 놓쳐버린 5손가락의 감촉이었습니다. 눈보라 속 피난길, 어린 동생의 손을 놓쳤을 때 그녀는 이미 세상의 모든 빛을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을 회한 속에서 사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의 이름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찾지 못하고 가는 이 죄를 어찌할꼬. 그 마지막 한마디는 윤희의 가슴에 영원히 박힌 못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부모님의 한을 풀어주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공?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당신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이제 80대. 시간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용기를 내어 운명적인 하루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이성적인 삶이 마침내 감정의 물결에 휩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마르자 그녀는 70년 만에 새로운 선택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 마지막 결단이자 가장 인간적인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의 기일이었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단 하루에 응축된 날. 매년 비서에게 맡겼던 그 일을 올해는 왜 직접 하려 했을까요? 평생을 효율로 움직이던 기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통제했듯 추모마저도 형식으로 통제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충동이 그녀를 휩쓸었습니다. 냉장고 가득한 최고급 식재료와 영양사의 보고서 대신 그녀는 문득 시장의 차가운 공기와 흙냄새가 절실했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차가운 이성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회의에 참석해야 해. 감정에 휘둘릴 시간이 없어. 하지만 가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어머니께 드릴 수 있는 너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내가 직접 준비해야만 한다. 그날 아침 70년 동안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에 충동이라는 낯선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텅 빈 식탁 앞에서 어머니의 흐릿한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너무나 희미해서 마치 그녀를 원망하는 것처럼 혹은 간절히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직 찾지 못한 동생의 얼굴도 함께 아른거렸습니다. 윤희는 옷장의 가장 평범한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치 철의 여인이라는 갑옷을 벗어던지려는 듯이. 그녀의 발걸음은 단순한 장보기가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던 과거로 돌아가려는 운명적인 끌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왜 이럴까? 성공을 얻었으니 이제라도 인간이 되고 싶은 걸까? 아니면
부모님의 마지막 숙제를 끝내고 싶은 걸까? 대답은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차는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벌어질 모든 일은 그녀의 성공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영역에서 시작될 것임을. 그녀의 결정은 그녀의 마지막 결단이자 70년 전의 약속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낯선 결정에 비서 김 실장마저 당황했지만 그는 회장님의 눈빛에서 평생 보지 못했던 인간 윤희의 절박함을 읽었습니다. 북적이는 시장, 생명의 공간 속에서 그녀의 시선은 멈췄습니다. 70년의 시간, 80년의 인생을 통틀어 그녀의 심장은 이토록 격렬하게 두근거리는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낡고 쭈글쭈글한 얼굴의 노점상 할머니에게서 시간을 거스른 어머니의 미소와 동생의 눈매가 기적처럼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확률이 아닌 기시감이었습니다. 이성은 즉시 착각이다. 망상이다. 그럴 리 없다. 고 절규했습니다. 평생의 성공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점상 할머니 점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 굽어진 허리, 물건을 건네는 닳고 다른 손마저도 어린 동생의 모습이 투영되었습니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도망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진실이 아닐 경우의 고통, 그리고 이 허무한 기대를 누군가에게 들켰을 때의 수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철의 갑옷을 입고 이성적으로 시장을 떠나려 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이 늙은 여인에게 나의 마지막 희망을 걸어야 하는가? 그녀는 완강하게 이 운명을 거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김 실장이 그녀에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미쳐도 괜찮습니다. 회장님은 미칠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을 참으셨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놓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 실장에게 짧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가장 냉철한 무기인 재력과 권력을 가장 감성적이고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처음으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은밀히, 아주 깊숙이, 그녀의 70년 인생 전부를 조사하게. 이것이 나의 마지막 명령이다. 이 명령은 그녀의 냉철한 삶에 대한 마지막 반역이자 70년 전의 약속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수락이었습니다.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제 거침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이 가져온 첫 번째 조사 결과 보고서는 냉정했습니다. 나이 불일치, 출신 불일치, 객관적 증거는 차가운 칼날처럼 희망을 베어냈습니다. 70년의 기다림은 허무하게도 틀림이라는 단어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윤희는 심장이 다시 차갑게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역시나 감정은 허상이었다. 내가 옳았다. 절망이 밀려들 때 그녀는 다시 철의 장벽 뒤로 숨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일치 속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점순의 어릴 적 흐릿한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그녀의 오른쪽 팔에 흐릿한 흉터. 그것은 윤희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증명이었습니다. 과거 회상 눈보라 속 피난길, 어린 동생이 넘어졌을 때 윤희가 자신의 손수건을 찢어 약을 발라주며 아프지 마, 언니가 지켜줄게 라고 맹세했던 그날의 상처. 그 흉터는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70년간 잊고 살았던 언니로서의 마지막 책임감이었습니다. 윤희는 직감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이 여정은 이미 논리의 영역을 벗어나 운명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그녀는 절규했습니다. 이것만은 이성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진실. 그녀는 이 불완전한 증거를 쥐고 이야기의 어두운 본론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흉터는 그녀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과거를 향한 유일한 이정표였습니다. 흉터를 발견한 순간 그녀는 어린 시절의 죄책감에서 벗어나 이제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 아픔에 맞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은 동시에 이 싸움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 예고하는 첫 번째 시련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증명,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잔혹했습니다. 일치하지 않음.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는 윤희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1차 반전은 완벽한 좌절이었습니다. 70년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윤희는 비로소 절망의 진정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나의 실패. 나는 결국 부모님의 한을 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인가요?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깊은 절망 속에서 윤희는 점순이 흥얼거리는 고향 노래를 들었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그 노래는 어머니가 동생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분단의 아픔이라는 같은 상처를 가진 또 다른 가족의 상징이었습니다. DNA는 틀렸지만 심장이 일치했습니다.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나의 그리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었구나. 이 깨달음은 그녀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내 동생 찾기가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모든 이산의 아픔을 보듬는 책임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녀의 성공은 그녀를 고독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죄책감은 이제 그녀를 더 큰 사랑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녀는 점순 할머니를 혈연을 초월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간점 반전은 그녀의 개인적인 여정을 민족적, 휴머니즘적 사명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순간 그녀는 비로소 부모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잃어버린 딸이 아니라 그녀의 치유였음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회는 폭풍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경쟁자들은 점순 할머니를 가짜 동생을 내세운 노망난 회장으로 몰아세우며 그녀의 경영권과 명예를 위협했습니다. 감성 놀이는 집에서 하십시오. 70년 묵은 집착 때문에 회사를 망칠 순 없습니다. 그녀의 평생의 업적이 단 하나의 감성적 실수로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의 순간 윤희는 다시 철의 갑옷 속에 숨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실장이 침묵을 깼습니다. 그의 고백은 윤희의 부모님에 대한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회장님, 부모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님의 행복만을 바라셨습니다. 찾지 못했던 것은 돈이 아니라 그리움을 외면한 회장님의 용기였습니다. 김 실장의 말은 단순히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후회한 것은 동생을 못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모님의 평생의 그리움을 외면하고 가시 돋친 성공만을 쫓았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윤희는 그제야 오열했습니다. 그녀는 이 사회 앞에서 경쟁자들 앞에서 자신이 70년간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는 외면했어. 그들의 눈물을 보고도 성공에 취해버린 괴물이었어. 가장 깊은 좌절의 밑바닥에서 그녀는 비로소 철의 갑옷을 벗고 딸이자 언니로 돌아갈 용기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 인간의 마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진실이라는 무기를 들고 최후의 이 사회. 윤희는 경영권 방어를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걸고 점순 할머니의 인권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이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지키려는 것은 인간의 존엄 그리고 고향의 가치입니다. 그녀의 선언은 모든 것을 뒤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연설은 분단과 이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대변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마지막 비장의 카드처럼 내민 어린 동생의 사진. 윤희는 사진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차 반전이 터져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밝힌 진실. 사진 속 아이는 이미 돌아가신 여동생이 아닌 그들의 사촌의 딸, 즉 또 다른 분단 피해자였습니다. 혈연의 끈은 끊어졌지만 윤희는 그 여정을 통해 한민족의 거대한 가족애를 복원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영원히 잃었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큰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장 고독한 성공은 가장 뜨거운 인간애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랑과 용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부모님의 한을 복수나 소유가 아닌 치유와 나눔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녀는 이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위해 포기했던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가장 무서워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 속에서 가장 큰 평안을 얻었습니다. 윤희는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점순과 함께 고향과 비슷한 작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철의 여인은 사라지고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소중한 언니로 살게 되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녀는 성공이 아닌 일상의 소박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김 실장은 그녀의 인도주의적 유산을 이어받아 그룹을 인간 중심의 경영으로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그리움은 새로운 희망을 낳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일. 윤희와 점순이 함께 차린 소박한 제사상. 그 상차림은 70년 만에 가장 풍요로웠습니다. 윤희는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어머니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잃었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외로운 영혼을 가족으로 얻었습니다. 치유의 시간. 그녀의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저 멀리 윤희의 귀에 잊혀진 북한 사투리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애타게 찾던 여동생의 이름. 그녀는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리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희미한 소리는 70년의 아픔이 아직 이 땅에 남아있음을 알려주는 마지막 울림이었습니다. 70년의 그리움. 이 땅의 모든 이산된 영혼의 이야기.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